안녕하세요, 네다시 파틱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바로 파워드라몬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입니다. 이게 상품화가 되다니 정말 예상 외여서 공개 당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룡 로봇은 못 참으면 남자가 아니다. 바로 예약했습니다. 파워드라몬은 주연 디지몬이 아닌 악당 어둠의 사천왕으로 우리들의 추억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디지몬입니다. 캐논을 사용한 강력한 화력 중심의 공격으로 선택받은 아이들을 떨게 했죠. 메카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인데 공룡이라는 생물적인 특징까지 더해져서 당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포인트를 더한 앰플리파이드 시리즈의 컨셉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일본 발매가는 6,000엔, 한국 반다이에서는 74,000원에 예약을 받았는데요. 야, 이건 좀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를 검색해보시면 6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제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그래서 이번 제품 살만하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 살만합니다. 디자인과 볼륨감, 높지 않은 조립 난이도까지 3위일체예요. 물론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장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파워드라몬 디자인 그 자체가 장점이에요. 황제 드라몬을 조립하면서도 느꼈던 점인데 파워드라몬 또한 리파인이 많이 된 워그레이몬에 비해서 원작 감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워그레이몬이 정말 멋있게 나왔지만 원작 특유의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처음에는 독창성의 무게를 실었다가 점차 오리지널리티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보는 듀크몬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파워드라몬도 오버스럽게 포인트를 넣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그 모습을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리파인이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아서 불만을 가진 디지몬 팬분들도 계신데요. 그 불만에 관해서는 디테일적으로 살펴보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은 뭔가 조이드의 추억이 떠오른다. 이 생물과 메카닉의 조화가 어렸을 때 두근거리던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런너가 굉장히 큼직큼직해서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조립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선으로 디테일을 살려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파워드라몬의 바디는 전선 디테일을 제외하면 은색과 먹색 사출색 두 가지뿐이라 다소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먹선으로 포인트를 넣어주면 입체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립만 4-5시간, 먹선 디테일까지 포함하면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먹선 대신 웨더링처럼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고대 병기스러운 묵직함을 연출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먹선보다 도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런너 사출색 자체는 괜찮게 나왔지만 특유의 물결 모양이 보여서 깔끔하지 못합니다. 은색 런너가 이 현상이 유독 심한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게이트 자국을 다듬어도 오히려 티가 더 많이 나서 차라리 도색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가조립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먹선만 넣어줬는데 이런 단점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이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세요. 파워드라몬의 매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동성을 포기하고 볼륨감을 선택한 워그레이몬과 나란히 둬도 박진감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감을 뿜어내는 파워드라몬이기에 파워드라몬 팬이라면 이번 프라모델이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디테일적으로 한 부위씩 살펴보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죠. 헤드 조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헤드는 파워드라몬 원작의 감성을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리파인이 가장 눈에 띄게 된 부분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틀니죠. 원작 파워드라몬과 상이하게 다른 가지런한 이빨이 달려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빨을 개조해서 원작을 재현한 장르도 벌써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하필 리파인이 많이 된 부분이 얼굴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카리스마 있게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빨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안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요. 헤드 부분은 먹색, 사출색, 그리고 이빨과 목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립 설명서를 보시면 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물로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단색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색깔별로 분할을 잘 해줘야 입체감이 더욱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제 헤드에 있는 이 게이트 자국들, 턱에도 하나 있고요. 눈에 잘 띄는 부분의 게이트 자국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저분하게 만들면 멋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 같은 부분에는 추가적인 런너를 사용해서 게이트 자국이 눈에 띄지 않게 배려한 모습도 보입니다. 투명 런너 디테일 안에는 은색 스티커 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실들이 투명 런너를 반짝이게 해주는 용도로 쓰였고요. 턱과 본체를 이어주는 이 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목 라인은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와이어 프라모델은 처음 만져보는데 고정도 굉장히 잘 되고 빡빡해서 가동률을 그러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헤드는
이 정도로 턱이 벌려지는 수준입니다. 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이고요. 목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이어로 되어 있고 이 런너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와이어가 상하면 나중에 이런 고정력을 잃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나중에? 참고로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굉장히 깁니다. 원작에서는 목이 훨씬 짧아요. 원작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츠를 조금 빼고 약간 목이 짧은 느낌을 살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와이어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다시 목을 길게 연장하기는 힘들다는 거. 얼굴은 이렇게 양옆으로 돌아가고요. 목도 이렇게 좌우로 다 움직인다는 점. 가동률이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팔 조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립하는 맛이 있어요. 이제 메가드라몬의 팔과 메탈 그레이몬의 팔이어서 조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메탈 그레이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팔 파츠 덕분에 앞으로 메탈 그레이몬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디지몬 팬분들이 즐겁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모델들을 보면 죄다 궁극체잖아요. 아마 궁극체부터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메탈 그레이몬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선을 넣지 않은 부분과 넣은 부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도드라집니다. 클리어 파츠들이 군데군데 잘 쓰였고 여기에 전선 부분도 디테일로 잘 살려주었습니다. 가동 기믹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잘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 안을 보면 라쳇 관절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뜨득 뜨득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정성은 더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너무 잘 빠져서 순접 코팅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팔꿈치 부분은 180도에서 딱 90도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뚝과 별개로 팔목도 약간은 돌아갑니다. 이 앞부분은 돌아가지 않고요. 대신에 이 손톱들이 각기 개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이렇게 멋있는 포즈들이 가능하겠죠. 뭔가 위협하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메가 드라몬의 왼쪽 팔입니다. 팔꿈치 부분까지는 다 똑같고 팔뚝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이제 먹선과 손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손톱들을 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동률은 왼쪽 팔이 더 우수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메탈 그레이몬 팔이 딱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려주시면 훨씬 많이 가동이 됩니다. 다음은 몸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먹선을 많이 안 넣어도 돼서 되게 좋았는데 일단 이 가랑이 사이를 보면 진짜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전선들이 색깔별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귀여우면서 멋있다는 딱 생각이 들고요. 아래를 보시면 추가적인 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폐가 가능해서 평상시에는 깔끔하게 DP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믹과 가동률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가슴 부분이 개폐가 됩니다. 메탈 그레이몬이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재현된 걸로 봤을 때 메탈 그레이몬이 나올 확률이 꽤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 라인은 이렇게 쭉 빼주면 이중으로 관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빠집니다. 이게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워낙 크라가 크다 보니까 움직일 때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회전이 되고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집니다. 허리 부분은 위로 못 올립니다. 허리를 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밑에 허리를 2번 정도 연장시켜 줄 수 있어요. 또한 허리는 이렇게 좌우로 시원시원하게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반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구부린 상태로 포징을 취해 놨었는데 이렇게 일자로 펴면 정말 길어집니다. 대신 조금 어색하죠. 무릎에는 안드로몬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관에 쓰인 스티커가 바로 이 안드로몬의 눈 스티커입니다. 나사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허벅지의 경우 이렇게 라체처럼 이런 식으로 90도는 안 되고 한 80도 정도 되는 각도까지 올라갑니다. 허벅지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팔뚝과 똑같이 이렇게 라체처럼 움직입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로 잘 접히고요. 애매한 각도에는 버티질 못해요. 이게 아무래도 본체가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려집니다. 아니면 아예 직립이 불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구부려서 포징을 취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발등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은 일자로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발목만 움직이셔서 지탱을 해주시면 훨씬 잘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무장입니다. 큼직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력이 강해 보이고 이렇게 원작의 느낌들도 잘 살려줬습니다. 전선 디테일도 괜찮게 들어갔고요. 이 끝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살짝 이렇게 45도로 훨씬 웅장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냥 자유자재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뒤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공격적인 포즈를 취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각도까지 전부 다 자유자재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있으나 만족스럽다. 하지만 이제 관절 부분들에 조금 문제들이 보인다. 무릎의 경우 이 역삼각형 몸매를 전부 다 지탱해 주는데 힘들고 이게 와이어가 끊어지면 대체하기가 힘들다. 그런 단점이 보여요. 황제 드라몬 때도 그랬지만 유지 보수 빼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디지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